그렇다면 유류분 제도 시행 이전에 받은 증여재산을 받은 걸로 계산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대법원 판례는 그것은 당연히 특별수익이 돼야 된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상속의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예고를 드린 대로 유류분 제도 시행 이전에 증여를 받은 분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자가 아니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읽어드리겠습니다. 질문 1. 저는 1976년에 아버지로부터 건물을 증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동생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해왔습니다. 저는 동생에게 유류분을 반환해야 하나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유류분 제도 시행 이전에 건물을 증여받았습니다. 유류분 제도 시행 이후에는 아버지로부터 동생만 건물을 증여받았습니다. 제가 동생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질문 자체가 좀 어렵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유류분 제도와 관련해서 시행 이전에 증여를 받은 분들이 여러 가지로 혼란이 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유류분 제도 시행 이전에 재산이 증여된 경우를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법원 2012년 12월 13일 판결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비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이행을 완료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때에는 비상속인이 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민법, 이하 개정민법이라고 합니다. 시행 이후에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소급해서 증여재산이 유류분 제도에 의한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개정민법 시행일자는 1979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그리고 뒤에 또 이제 판례 내용인데요. 단, 개정민법 시행 이전에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민법이 시행되고 그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 당시 시행되는 개정민법에 따라 증여계약의 목적이 된 재산도 유류분 반환의 대상에 포함이 된다. 이 판례의 취지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유류분 제도가 시행된 건 1979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그러면 유류분 제도 시행 이전에 증여를 받은 재산은 일단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1979년 1월 1일 이전에 증여를 받았는데 그때 증여를 받은 걸 가지고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 내놔라 이렇게 청구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뒤에 단서 조항은 뭐냐면 유류분 제도 시행 이전에 증여를 약속은 했는데 이행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유류분 제도 시행 이후에 증여가 이행된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 판례도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겠는데요. 유류분 제도 시행 이전에 증여된 재산이 특별수익은 되는 거냐? 이제 이런 판결입니다. 거기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법원 2018년 7월 12일 판결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자가 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비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이행이 완료된 경우 그 재산을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한다면 소급 입법에 의해 수증자의 기득권을 제한 또는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이러한 경우 그 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보장하고 상속인 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유류분 제도의 취지상 개정민법 시행 전에 이행이 완료된 증여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위 재산은 당해 유류분 반환 청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특별수익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이제 이것을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쉽게 이해가 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판례를 제가 두 가지를 읽어드리면서 우선 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걸 이제 확실히 아셨을 거고요. 그러면 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증여를 받은 사람이 유류분 제도 시행 이후에 증여를 받은 사람한테 유류분 청구를 할 때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유류분 제도 시행 이전에 받은 증여재산을 받은 걸로 계산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대법원 판례는 그것은 당연히 특별수익이
돼야 된다. 상속인들 간의 공평이라든가 유류분 제도의 취지를 봤을 때 유류분 제도 시행 이전에 증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이제 반환의 대상자가 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유류분 청구를 할 때는 유류분 제도 시행 이전에 받은 재산도 특별 수익으로는 계산해야 된다. 이런 판례입니다. 그 판례의 취지가 이제 이해는 되셨죠? 약간 어렵기는 해도 내용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선 질문에서 또 한번 그 부분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유류분 제도 시행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 이것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유류분 제도 시행 이전에 증여를 받은 재산이 이제 유류분 산정할 때 기초재산이 안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유류분 제도 시행 이전에 증여를 받은 사람이 유류분 제도 시행 이후에 증여받은 사람한테 유류분 청구할 때 그럼 그때 그 이전에 받은 재산은 계산하느냐 안 하느냐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것은 대법원 판례는 계산을 한다는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형은 유류분 제도 시행 이전에 증여를 받았고 그 다음에 동생은 유류분 제도 시행 이후에 증여를 받았습니다. 이랬을 때 만약에 형이 동생한테 유류분 청구를 하려면 유류분 제도 시행 이전에 자기가 받은 증여 재산은 특별 수익으로 계산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두 건물을 비교해서 과연 두 건물의 차이가 유류분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이상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참 많이 물어보시고 또 하나는 지금 많이 시행이 되고 있는 건데 핸드폰에 유언을 남겼을 때 유효하냐 이런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